네, 전문가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손수호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간 지 일단 뭐 일주일은 채 안 됐는데, 일단은 뭐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근데 뭐 그동안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보좌를 했던 인원들이 그대로 옮겨지니까 손 변호사님, 이게 마치 삼성동으로 옮겨진 작은 청와대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도 있고 또 정치인이 아닌 그런 그 보좌 인력도 현재 삼성동으로 이동을 많이 했는데요.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동 팀 아니냐, 뭐 이렇게 삼성동 개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자 뭐 그런 건 아니다, 도리상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의 옆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윤전추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현직 공무원 신분인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그런 그 자택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그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전추 행정관 아직까지 지금 뭐 공직에 있는데 사실 연가를 내고 지금 다녀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 밤 시간대만 가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다음 주에 사표 낸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연가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삼성동을 드나들면 그건 근무지 이탈이죠. 네. 그건 뭐 여죄가 이제 따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해가 돼서 공무원이 보통 한 15일, 그러니까 20일 정도의 어떤 연가 아닙니까? 근데 아마 다음 달 7일이 그러니까 총 그 20일을 채우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쓸 수 있는 그런 연가를 다 쓸 수 있는 날이, 마지막 날이 7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달 7일이면 연가가 끝나니까 그 이전에 사표를 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원래는 내고 나가려고 하다가 휴가가 많이 남아서 일단 휴가부터 쓰겠다, 이게 좀 전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사표를 낸다고 하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의 또 문제가 있는 게, 경호관 신분으로 이제 삼성동 경호 인력으로 포함이 된 이영선 경호관 같은 경우에는 보안 손님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희 이제 채널의 취재진이 그 영상을 조금 이제 포착을 해서, 근데 이게 경호실 쪽에 물어보면 사실은 뭐 그 사저 안에 드나드는 인력 같은 경우에 차량이 필요할 경우에는 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외부 인원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라고 경호관이 있는 건 아닐 텐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그것도 이제 실정 규정상이랄까 이런 건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건데 우선 여러 가지로 사정이 급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영선 행정관은 이제 청와대 현재는 경호실 소속이고 파견 나와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채널A 단독 기사로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 보안 손님들을 갖다가 몰래 태워서 옆에 이제 좀 떨어져 있는 한 200m 떨어져 있는 주차장으로 옮겨가지고 또 거기다 내려주고 다시 또 이렇게 오고 하고, 그게 이제 추적되다 보니까는 그 다음날부터 저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출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삼성동 자택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또 이영선, 그러니까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신비주의, 비밀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업무 스타일하고 좀 관련되는 것 같아요. 네. 출입하는 사람들 다 이제 좀 불필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보안을 치고 하는데 좀 여론이 곱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드나드는 사람을 중에서 뭐 측근들, 정치인들도 있고 뭐 비서관들, 일을 비서관들도 있는데 의문인 것이 이거 머리 미용을 해주는 저 정매주 자매입니다. 간주에서 집에서 무슨 일을 하길래 미용사가 필요한지 의문이긴 한데 한번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정성주 원장님 왜 경호 차량 타고 나오신 거예요? 저 혹시 맨날 오시는 건가요? 올림머리 하시러? 맨날 7시 반에 출근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그럼 비용은 청와대 쪽에서 이렇게 대주시는 건가요? 선생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뭐 박근혜 대통령 지금 상태는 좀 어떠신지, 집은 좀 정리가 됐나요? 지금 매일 아침같이 지금 뭐 정매주 자매가 와서 대통령의 머리나 여러 가지 해를 봐주시는 것 같은데, 집 안에 계신 분이 이렇게 뭐 단장 안 할 바란 법은 없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변호사님, 네. 지금 미용 공중보건법에 위생법에 보면
영업소 외에서의 그런 거 출장은 솔직히 제한되지 않습니까? 공중위생관리법인데요. 네네.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법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네. 공중위생 영업이 뭐냐? 뭐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등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미용업이기 때문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업무 범위에 제한이 있는데요. 업무 방법에 제한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 이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겼을 경우에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시행 규칙에 보면은 예외 사유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결혼식이나 이런 예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전에 집에서 이제 화장하고 싶을 때는 불러서 할 수 있고, 또 밖에 나오기 어려운 건강상의 사정이 있을 때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청장도 인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또 강남구청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인정을 한 상황인지 앞으로 할 예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격히 볼 때는 지금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정이 되려면은 이게 결국은 이 영업을 해야 됩니다. 네. 또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되려면 이제 미용 영업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급여를 받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예 이 법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도 없게 되겠죠. 네. 이게 바로 대통령의 소통이 없다. 전 대통령이 됐지만 말 그대로 두문불출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없는 장소에서 누가 출입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국민들도 미디어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각각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윤전추 그리고 이영선 이제 경호원이거든요. 이렇게 출입을 하게 되면 과연 뭐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을 뿐더러 묵묵부답인데다가 그들의 모습이 과거 청와대를 비선 출입하던 모습처럼 또 비춰지는 것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 관련 법에 의해서 과연 이들이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 뭐 마땅한 것인가? 또 국민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 있냐면 마치 이러한 모습들이 또 미용사가 출입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세월호 7시간을 국민들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네. 난데없이.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시시콜콜 법을 따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미용사 법을 위반했느냐 어쩌냐. 머리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인이기 때문에 어떤 이것을 비용을 받아서 상업적 행위가 아니라 지인이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 차례 해드렸고 과거에 여러 가지 도움을 본인들도 영업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가서 해드린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지금 온갖 법을 다 따져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모든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은 메시지를 내놓아라. 이것이 국민들을 좀 더 덜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이후에 직접 육성으로 메시지가 나온 것은 없고요. 일단 뭐 만나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근황을 전하고 있는데 김평우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었던 김평우 변호사가 얼마 전에 이제 삼성동 자택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적이 있었는데 뒤늦게 자기도 보안 손님으로 자택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들을 했는지 우선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제가 연락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만나 뵙지 못하고 돌아왔더니 아마 바로 그 뉴스가 전달이 됐는지 연락이 오셔서 제가 다시 보내주신 차를 타고 그래서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2월달 중간에 뵀던 때 그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시고 또 아주 얼굴이 웃는 얼굴이시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십니다. 이분은 역시 어려움을 많이 이겨내신 분이구나. 어저께 뵌 인간 박근혜 참 저한테 너무 깊은 감명을 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김 변호사가 얘기를 한 게 잔다르크에 비유를 하면서 말을 했었거든요. 네. 지지자들에게 뭔가 좀 박 전 대통령 잘 지내고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검찰 소환 앞두고 있는 와중에 웃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측근들이 전한 거는 이제 발목도 접질렀고 건강 안 좋다 이랬는데 건강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는 보안 손님 김평우 변호사도 보안 손님이었다.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저택에 간 거는 기자들이 캐치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정기재 TV에서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김평우 변호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다녀갔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김평우 변호사가 왜 무단으로 진짜 간 거 아닙니까? 서로 연락도 안 하고 그랬다가 이제 쫓겨나듯이 이제 발길을 돌리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실은 다시 불렀던 이유가 보면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 태극기 집회에서 사실 김평우 변호사는 어떻게 소개해야 되냐면 구국의 영웅, 뭐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소개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태극기 집회에서 굉장히 영웅시되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 박 전 대통령이 김평우 변호사를 안 만나준다 했을 때 그걸 지켜보는 태극기 집회 지지자들이 왜 대통령은 그렇게 노력했던 각하를 받으려고 노력했던 변호사를 왜 안 만날까? 이런 어떤 이 반감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다시 부른 게 아니냐. 그런데 일단 또 다시 부르는 장면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숨긴 어떤 이유, 뭐 분명히 또 있겠죠. 그것이 어떤 또 다른 뭐 이유가 있겠죠. 네. 하지만 어찌됐든 박 전 대통령의 어떤 표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저 첫날에서도 사실 미소 띈 얼굴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인 어떤 사견입니다만 국회에 찾아간 날이 있어요. 11월 달에 찾아가서 국회의장을 만나고 그때가 이제 그 야당에게 내가 퇴진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봐라. 뭐 이렇게 하고 국회를 찾아갔는데 네. 사실은 그날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국회를 찾아갔을 때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서 한 100여 명이 그러니까 구호를 외치고 반대 어떤 그 구호를 외치는 그 과정에서도 대통령은 사실은 미소 띈 얼굴처럼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어떤 표정이 사실은 뭐랄까요. 그 미소 띈 얼굴이 미소가 아닌데 미소처럼 느껴지는 어떤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색한 어떤 그런 웃음, 그런 거에 사실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이때는 왜 웃으실까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날도 굳이 뭐 김평우 변호사한테 막 환하게 웃었다 이런 게 아니라 고생 많았다. 지금까지 그 태극기 집회에서 이런 어떤 말을 전하면서 미소 띈 얼굴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네. 뭐 의미가 어떻게 큰 어떤 의미의 전달은 아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도 여론을 이렇게 측정해 보면 인지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특별한 설득력 있는 충분한 말의 설명이 없으면 표정만 가지고 그냥 우리는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적으로 제각각의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번의 경우에도 웃는 얼굴이다 또는 잔다르크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대통령이 괜찮은 것인가? 또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인가? 뭔가 맞서겠다는 의미인가? 또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평온하고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좋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통령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전달은 인지적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간접적인 전달은 좀 자제하는 것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저희 정치사에서 뭐 동교동계, 상교동계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또 삼성동계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삼성동이 지금 정치권에서 1번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또 연일 앞에서 또 집회를 하다 보니까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통에서 제가 3일로 굶었습니다. 밥을 안 먹고 굶었습니다, 제가. 너무하십니다, 너무해요. 세상이 심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거의 뭐 조선시대를 보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근데 열성 지지자들이 있는 건 분명한데, 이런 열성 지지자들이 삼성동 자택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다 보니까 바로 옆이 지금 초등학교거든요. 통학권을 많이 제한을 받고 있고, 지금 집식법에 의해서 그걸 조금 제한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그런 그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먼저 이제 신고를 한 이제 집회 신고자가 있으면은요, 그 후속으로 그 동일한 장소와 시간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제 조화롭게 좀 이제 하려고 경찰서장이 노력을 하고, 그래도 이제 조율이 안 되면은 후속 신고자는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는 못 하고 지금 한 단체가 계속해서 이제 지금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그 집회 시위, 신고된
축소된 집회 시위라 할지라도 이제 그 해당 장소가 바로 옆에 이제 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중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어떤 그 학생들의 학습권,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관리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관할 경찰서장이 이런 집회 시위에 대한 제한 통고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제한이라는 게 시간 또는 방법 또는 특별히 또 수업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그 음량 이상으로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에 대해서 뭐 말을 걸지 못하게 한다든지 등등의 좀 구체적인 그런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그러한 조치가 일부 이제 그 통보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조치 때문인지는 몰라도 약간 좀 그 초기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자제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뭔가 아니면은 뭐 체포나 구속 등등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더 격한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지역 주민들이 또 학생들의 어떤 등하교나 수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집회와 시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옆에서 조금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일 텐데 지금은 일단 변호인단 위주로 만나고 있지만 결국은 가족들도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생인 박지만 씨가 측근에게 이런 얘기를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일단 박 전 대통령을 좀 만나고 싶지만 누나가 만나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연락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누나가 부르면 언제든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듣기로는 뭐 박근영 씨도 지금 당장 만나러 가자 이랬더니 이제 박지만 씨가 뭐 찾아갔는데 안 만나주면 오히려 누나에게 욕을 먹는 일이니까 우리가 뉴스거리면 되지 않겠냐 이래서 좀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저 남매들끼리는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1979년 11.6 사태 이후에 그 청와대에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나올 적에 그때 이후로 이제 그 최태민 씨 일가가 네. 이거 박 전 대통령과 두 남매 사이를 갖다 갈라놨다라고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경재단 사태가 벌어지고 해서 그 뒤로 해서 잠깐 이 박지만 회장이 첫 조카를 낳았을 때 잠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회의하다 말고 와서 한번 보고 그 외에는 아주 뭐 교류가 없을 정도로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어려울 적에 그 어떤 아무리 그 관계가 안 좋았더라도 혈육을 찾아서 이뤄받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도 상당히 마음이 녹을 텐데 아무튼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동생들도 전혀 이거 찾아오지 몰라서 그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박지만 회장이 가까운 거리에서 한 1500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집이. 예. 박 전 회장하고 집이. 그래서 아침이라도 조깅해서 달려가면 볼 수 있는 집이 큰 누나가 살고 있는데도 못 가고 그 누나를 잘 알기 때문에 누나가 부를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작은 누나한테 설명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이 삼남매의 은원 관계는 사실 처음에는 유경재단을 둘러싼 그런 이권으로 나타나죠. 처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유경재단 이사장일 때 박근영 씨하고 분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남매들의 어떤 사이에는 남매들만이 아니라 사실 그 주변 측근들이 굉장히 많이 이권에 개입을 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삼남매 측근들 간의 어떤 싸움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쪽에서는 최태민 씨 일가가 박근혜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싸우고 박근영 씨는 사실 결혼 전에 이미 사무총장으로 신동욱 씨를 영입을 해서 신동욱 씨가 도와줘요. 그렇게 싸우다가 박근영 씨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박근영 씨가 이제 박지만 씨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박지만 씨가 한센인 뭘 동원하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폭력배들을 동원을 해서 어찌됐든 또 다시 이제 박근영 씨를 몰아내고 자신이 이제 이사장이 되죠. 그런데 거꾸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박지만 씨 곁에 최필립 씨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그 목사인데 네. 최필립 씨라는 분이 이 그 측근으로 있으면서 사실은 또 많은 부분 최필립 씨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 멀리한 이유가 최필립 씨나 혹은 박지만 씨에게 권력에 어떤 기대려고 하는 줄서는 어떤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또 멀리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측근들끼리의 어떤 이권 다툼 처음에 그리고 측근들끼리의 어떤 권력 줄서기 이런 것들이 이 삼남매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우위 이것들을 이렇게 갈라놓은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네, 그렇습니다.